문형배의 국정농단 탄핵 대상됐다. 법사위에 해부됐다. 뭔 일 도대체? 문형배는 지금 탄핵을 심리를 하고 있는 그 재판장이죠. 재판장인데 본인이 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사위 위원장은 정청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탄핵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도 탄핵 대상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복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가 변론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빈자리가 상당히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빈자리.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통상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민감 국가 그 사태가 하나 터졌죠. 뭐냐 하면은 미국이 지난 1월 달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상당히 큰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위협, 핵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 결정 때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국가인데, 민감 국가라는 것이 에너지부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 그리고 국가 핵안보국 이 분류 목록을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들어갔는데 이 25개국이 있습니다. 그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 좀 파악을 하고 이것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죠. 아마 이 에너지부니까는 어떤 핵 관련 그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빈자리를 느끼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국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은 이런데 대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으면은 상당히 이런 상황이 있었어도 충분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 더 빠르지만은 그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민간국가 사태가 터지면서 그 한 총리,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시간을 하루빨리 이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켜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말 4월 초에 하더라도 이 강가에서는 특히 한 총리에 대한 절박함이 훨씬 크다는 지금 보도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장이 필요한데 그 김대중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죠. 주로 미국과 그 협상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하고 총리까지 역임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 관계자들은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엄격하게 정부 부처의 기강을 잡아왔는데 지금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한덕수 필요성이 상당히 그 강과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한덕수 총리를 그때 미국 대사에 앉힌 인물이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긴급히 먼저 선고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한덕수를 먼저 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기각을 했는데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주미 대사를 오래 하면서 한미 관계 대응 경험이 있는 한 총리까지 지금 탄핵 소추로 묶여 있다. 이런 것은 야당과 여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는데 헌재의 책임은 크죠. 제가 그래서 헌재
문형배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재명과의 이 내통 그동안 지금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초기부터 이재명 세력과 내통을 하면서 이재명과 문형배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죠. 그리고 좌파 서클 노동법 연구에서도 같이 이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고 두 사람이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죠. 자, 해왔죠 그동안. 그래서 이재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재명의 재판 선거 전에 선거법 특히 선거법 2심 선거 전에 탄핵 선거를 빨리 끝내서 조기 대선을 만들어야 되는 이재명의 절박함에 맞춰서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변론을 먼저 끝낸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내각이 막 흐트러지고 그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있어야지 내각을 다 잡을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 2기에 출범을 하면은 트럼프 때 그때 이 많은 인맥이 있는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최상목은 트럼프와 전화도 한 통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으면 상당히 그것보다는 미국과 접촉이 원활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러면 빨리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기각이 분명하니까 이 선거를 해줘야 되는데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하느라고 이재명의 뜻에 따라서 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 때문에 국가가 그 국정이 막 혼란해지고 미국에 제대로 트럼프 2기 그 간세 정책 이런 데 제대로 대처를 못했으면은 국정농단을 한 거죠. 헌법재판소장이 국정농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이 엉망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한덕수 그리고 그 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 또 결국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권이 뒤로 자꾸 늦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그 처리를 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또 선거 날짜를 안 잡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한 눈치인데 그래서 제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그동안 그래서 그 상황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문형배를 비롯해서 헌재 안의 좌파 재판관들을 감싸고 돌았는데 자 국민이 응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이 어떤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굉장히 졸속으로 한 여기에 대해서 그 문형배와 좌파 재판관들 있죠. 이미선,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 국민청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법사위에서 청문회도 막 열고 그랬죠. 정청래가. 물론 이거 정청래가 지금 이 법사위로 갖고 정청래가 이 국민청원을 뭉개버리겠지만은 어쨌든 문형배를 비롯해서 이 그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을 촉구했던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그 5만 명 이상 동의하면은 관련 상임위로 회부가 되고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물론 이제 뭉개버리겠지만은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한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입니다. 탄핵. 이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을 해야 된다. 나중에 헌법재판관들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이 정청래가 뭉개겠지만은 뭉개지 않으면은 이 헌법재판관 탄핵 그 안이 결국은 나중에 또 헌재로 가게 됩니다. 헌재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근데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불공정 편파 변론을 진행을 해왔죠. 이 문형배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검찰의 수사 기록 같은 것은 증거 채택을 하면은 안 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불법적으로 증거 채택을 한 거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는 탄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인 신문 시간을 제한을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발언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것들
또 이재명과의 사적 인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또 이미선 정계선도 정계선은 이제 남편 그 황필규 변호사가 이 국회 수추인단 쪽의 그 단장하고 서로 같은 그 로펌의 같은 그 법인의 근무를 한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흘러갔을 것이다. 김희수 이런 사안들도 그때 드러났고 이미선 재판관도 동생이 무슨 민변 소속인데 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무슨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부위원장이다. 전부 다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재판을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면서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국민청원이 들어가서 그 5만 명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법사위에서 뭉개겠지만은 이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세 명의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빨리빨리 복귀시키지 않았어요. 일종의 국정농단을 한 결과가 되는 문형배가 탄핵 대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탄핵 대상이 된 것이죠. 정청래가 진행을 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로 국민들이 대신 이 경고를 보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